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천조원 원전 수출 세계 최초 이주식 44배 대박납니다. 한 주라도 더 모아가세요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항상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면서 항상 훌륭한 트레이딩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뭐 거의 95% 이상 제가 원전과 관련된 흐름들을 맞춰왔고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무조건 맞춘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 신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할 만한 정보들을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러운 게 일단은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목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다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요, 원전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수주도 따왔죠. 원전 부활 팔거든 박정원 지금 현재 두산그룹 회장입니다. 최근에 두산그룹 회장이 플랜트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자력과 해상풍력을 죽이기에 지금 이제 경쟁력을 확보한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대규모 해외 계약을 연달아 성사시키며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박 회장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 차 회담에 참여하면서 사우디아와 원전 협력에 청춘화가 켜졌다. 박 회장은 빈 살만 왕세자와 회동해서 사우디에 건설 중인 주 단족 공장 사업과 소형 모듈 원자료 개발 등을 논의했다라는 내용이죠. 이에 흐름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삼성그룹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재용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 현장 방문, 회장 취임 이후 첫 해외 행보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 아랍에미리트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대한민국이 가장 처음으로 원전을 수출한 국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오른쪽에 있고요,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중간 지역에 보시면 중동 지역이 있죠.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밑에 옆에 사이에 낀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과거 우리가 두바이로 유명한 국가라고 보시면 될 거죠. 오일머니 가지고 건설을 가장 처음이라기보다는 뭐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서 뭐 지금은 직원들에게 뭐 용기를 북돋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역시나 다음 원전 수출을 준비하고자 지금 현재 이재용 회장님께서 방문한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 아랍에미리트의 반응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데요. 신권 뒷면에 한전 수주 바카라 원전이 들어갈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두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는 사우디의 원전 수출 전 지금 현재 점검. 그러니까 똑같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죠?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조심해야 될 부분, 앞으로 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사우디 원전을 과거에 수주하면서 건설업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우디 원전 수출을 준비하는 단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랍에미리트의 새로운 먹거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열린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을 좀 더 더해주는 게 뭐냐면, 이게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국내 정부에서도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였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재용에 이어서 김대기도 아랍에미리트행 방산 원전 빅 이벤트 임박했나라는 내용이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이달 중순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다. 아랍에미리트를 출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서 윤 대통령의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김 실장도 현지를 찾으면서 양국이 방산과 디지털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상 세일즈 외교를 위한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보통 지금 현재 대통령들끼리 직접 만나기 전에 상세하게 논의할 실무진들이 보통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서실장이 먼저 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서 김 실장이 윤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12월 중순에 지금 현재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아랍에미리트 측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강화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특별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랍에미리트는 18년도 한국과 관계를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중동의 최우방국이다. 전날 한국을 찾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윤 대통령과 양국 간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지만 전통적으로는 중동에서 한국과 최우선국으로 밀착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로 평가된다. 한국은 바크라 원전 4기를 수주하고 천공2 미사일을 수출을 하는 등 방산과 에너지 분야에서 아랍에미리트와 밀접한 관계 협력을 맺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특수연부대인 아크 부대도 현재 파견돼서 합동훈련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재임 시절 아랍에미리트를 2번이나 방문해서 양국의 우를 다졌다는 내용이죠. 어떠한 정권이든 아랍에미리트와는 항상 친한 모습들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의지를 담은 인물인 김대기 비서실장도 현재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게 되면서 또다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지 않나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실제 이 방문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추가적인 원전 건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친환경을 밀고 나가는 현재 그림에서 중동 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술에 어느 정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전에 추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줄 만합니다. 강문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 중동팀장은 원유를 팔아 수입을 얻는 중동 국가들은 기술이 가장 발전된 나라와 협력하는 기준이 있다며 중국이 비용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우리가 인프라 원전 플랜트 부분의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위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키워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술력적인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메워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30년도까지 3,500억 투입해서 원전 해체 기술 확보라는 내용이죠. 말 그대로 원전의 사후 관리가 가능해지게 된다는 부분인데요. 사후 관리가 할 수 없는 국가들에 비해서 지금 수주를 받기 너무나도 좋겠죠, 그죠? 원자력 발전소는 분명히 단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박받고 있겠지만 주목받고 있지만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항상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국가가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기술력적인 부분을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수출을 지원하고 있죠. 최근에는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 출범, 무역금융 물류 마케팅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정부 측면에서도 윤활유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뭐 엄청난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국내에 이 대단한 기업들, 좋은 기업들이 원전 수출을 할 때 그 부분에 포문을 열어주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문제가 있을 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원전 10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현재 채워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 요것입니다. 미국에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전 기업이 있는데 해당 기업이 우리나라 한국 원전을 방해했습니다. 원전 수출을 지금 이제 급제동이 걸리면서 이제 소송에 들어갔는데요.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미국 기업 견제 급제동 걸린 한국 원전 수출 한국 정부 미국 정부 허가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명확하게 나오니까요. 미국 원전 기업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 한국 원전 기업이 다른 나라에 원전 수출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한미 간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지 주목된다라는 내용이죠. 사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해외에서 들여온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개발한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정부의 중점, 지금 현재 추진 사업 원전 수출의 문제가 한미 양국 간에 원활하게 정리되지 못할 경우 양국 관계에도 큰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21일 DC 연방지방법원에 한국 수력 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한수원이 개발한 APR 1400 및 APR 1000 원전에 사용한 기술이 모두 지금 현재 미국 원자력 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이다. 미국 연방 규정 지금 현재 10장 제 810절은 굉장히 많죠. 특정 원전 수출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해서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지 수출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기업의 기술을 이전받은 외국계 기업의 재이전도 똑같이 적용한다. 웨이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기술을 APR 1400 및 APR 1000에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원이 지금 현재 APR 1400 및 APR 1000의 원전 설계를 810절에 따른 수출 통제 기술로 판정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한수원이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의 체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웨이팅하우스와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에 원전 수출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주장인 셈이다. 웨이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지난 2009년도 아랍에미리트 원전 4기를 수출할 때도 지식재산권 문제를 삼았다. 당시 한수원은 웨이팅하우스 기술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웨이팅하우스와 미국 측의 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자국 기업의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에너지와 웨스팅하우스, 빅텔이 지금 현재 미국 기술을 활용해서 원전 6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폴란드 기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이 폴란드 원전 수출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 그 결과를 장담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인다. 폴란드 기후 환경부는 지난 23일 워싱턴 DC에서 사신 부총리와 안나 모스크바 기후환경 장관하고 만나서 미국의 원전 건설 제한 등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그래서 한 측에서는 한수원을 좀 견제하기 위한 견제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어요. 실제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은 미국 기업이 하고 민간에서 수주하는 것은 한국이 굉장히 유력했는데 이것까지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까지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과거 사례를 들어서 우리의 흐름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송이 걸렸다고 해서 그래서 결국 원전 수출을 못 합니까? 아니에요. 원전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진행했다고요? 과거에는 기술 자문료를 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맞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들에게 뭐 견제의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자신들이 뜯어먹을 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이 주민의 소송을 건 게 아닌가라는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다만 한 측에서는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이 워낙에 독자적으로 개발된 수정된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긴 한데요.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최악의 경우를 따진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에게 기술 자문료 정도는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 결론 뭡니까? 우리가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했었던 원전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가능성을 따져보게 된다고 한다면 기술 자문료 정도는 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원전 수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방금 전에 말로 설명드렸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도 있죠. 지금 이제 과거의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문료는 물론 증기 터빈을 포함한 기자재를 당시 웨스팅하우스 모회사인 도시바에 지금 현재 하도를 주는 형태로 타협해서 미국 에너지부 승인을 받았다며 몇 차례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한 내용이었는데 무리하게 독자 수출을 추진하다 발목을 크게 잡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뭐 이거 최악의 경우에는 기술 자문료 같은 것들을 좀 주고 일부 수주를 내줄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당시에는 한국이 원전이 기술이 자립이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 웨스팅하우스와 타협했을 뿐 기술 자립에 성공한 현재는 상황이 완전 달라졌다는 반론도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물론 뭐 우리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과거는 좀 달라진 만큼 분명히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지금 현재는 독자 원전 수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는 최대 목표로 자신의 임기 내인 2026년도 원 수출 5대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무역량으로 해서 세계 현재 6위 정도를 최근에 기록했었죠. 뭐 이건 좀씩 뒤집히긴 합니다만은 결국 무역 수출 5대 강국으로 지금 이제 원전과 방산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워서 목표를 이루고자 현재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원전 수출도 실제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수주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지금 이제 원전이 수주가 취소될 만한 가능성은 좀 없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한번 전달해 드리면서 세상에 100%는 없겠지만 해당된 부분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내용 확인하셨다라고 한다면 원전 수출 분명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023년도를 지나서 2024년도에 본격적인 건설이 결정이 나오고 수주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2023년도
9월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지금 의향서를 냈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에 수정하는 게 있습니다. 수정 의향서를 한 번 더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에 맞춰서 주가에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연도 9월 달 정도는 꼭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9월 달에 주가가 주목해 볼 만하다면 지금 2022년도 말인 지금은 사도 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전 지금부터 사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제 막 증시가 슬슬 저점 구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계속될 것만 같았던 금리 인상이 끝이 나고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부터 한번 빠져봤자 금리 인하가 진행될 때 한번 흔들릴 뿐 그 뒤부터는 우상향하는 시장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대세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도 매우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저점에서 우리가 주식을 잡아 나가고자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부터 원전 관련 종목들을 천천히 매달 여러분들께서 매집을 해 나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을 뽑아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인 기업들을 찍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진짜 건설의 수주를 엄청나게 따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지금 이제 SMR 기술 작게 소형 원전에 대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한전 기술 이제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딱 매집해 나가면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종목을 하나 더 뽑아본다고 한다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원전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물산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산정기술 그리고 삼성물산까지 해서 원자력 발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고요. 나는 원전 관련 종목들 혼자 모아간 게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과 동일한 이름의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1일 급등 추천주 그리고 1일 아침 시황 그리고 1일 다양한 급등주 포착 자료 등을 무료로 싹 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단기 수익들 지루하신 분들 단기 수익들 그리고 매일매일 주식시장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알 수 있을 만한 중심 뉴스들 핵심 뉴스들과 오늘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가능성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10분 안에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자료집입니다. 매일 아침 시황 꼭 확인하시고 급등주 포착 자료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2023년도에 대세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제가 이슈 정리와 함께 한눈에 보기 좋게 관련된 종목들을 싹 다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집들을 100% 무료로 여러분께서 받아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에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고요.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재진이라고 검색하면 맨 처음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나오니까 어플리케이션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무료 아이폰 같은 경우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게 설정해 놨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해당 화면이 나옵니다.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아침 시황 무료 급등주 포착 자료인데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추천주들 들어가 보시면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 삼성로봇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해서 자료집 만들어 놨습니다. 내년도 초부터 강하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삼성 로봇 관련 종목들을 쭉 이슈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께 이 종목까지 싹 다 정리해 놨으니까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무료 자료까지 매일 밑에 있는 거 클릭하시면 무료 다운로드 됩니다. 자료까지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무료 추천 종목들 그리고 무료 시황들 계속해서 드리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누르신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이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지금은 원전 관련 종목들 천천히 모아가야 될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제가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땡큐.